안녕하세요. 역사에 관심 있고 역사를 좋아하며 역사를 리뷰하는 설레발 유전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후삼국 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아자개의 이야기를 이어서 할 건데요. 신라 내에서 아자개와 견훤의 지위, 그 지위로 인해 백제의 정통성을 주장해야 했던 견훤이 아자개와 가까워질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그 시대의 정황상 아들 심건과의 관계도 그렇고 견훤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정불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주 가은현, 현재 문경시죠. 경북 문경시인데 가은현에 자리잡고 있었던 아자개 일가의 신라 정권 안에서의 위치는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우선 사볼주라는 지역 자체가 수도 왕경을 보호하는 친신라적 세력의 중추이고 이런 군사적 요직에 있으려면 6두품은 아니더라도 5두품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아자개 일가는 사볼주 안에서도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못해도 5두품의 권위를 가진 신라 내에서도 꽤나 알아주는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고려사라는 정사의 기록에 보면 아자개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가보 상주 반란군의 우두머리 아자개가 사신을 보내어 귀부해왔다. 왕이 의식을 갖춰 맞이하도록 명령하자 구정에서 의식을 연습하려고 문무관이 모두 차례에 따라 늘어섰는데 광평낭중 유문율과 직성관 주선갈이 서열을 다투었다. 왕이 말하기를 사양은 예의 으뜸이고 공경은 덕의 근본이다. 이제 예로서 손님을 맞이하여 장차 후일의 성과를 보려 하는데 유문율과 주선갈이 자리를 다투니 어찌 삼가고 공경하는 것이겠는가. 마땅히 모두 변방으로 보내어 그 죄를 드러내도록 하라. 라고 하고 순군낭중 경운을 유문율을 대신하여 광평낭중으로 임명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주목할 점은 아자개를 상주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 칭했다는 것과 귀부했다라는 것, 그리고 의식을 갖춰 맞이했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데 이 기록들을 보았을 때 첫째, 왕건은 결국 아자개를 극진히 받아주긴 했지만 결국 상주의 반란군 우두머리쯤으로 봤다라는 것. 둘째, 아자개가 항복이 아닌 귀부를 했다는 것은 아자개가 적국인 후백제 견훤의 친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후백제가 아닌 고려로 귀부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내적으로 볼 때 왕건이 견훤보다 덕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사만의 모든 백성들을 아우를 수 있는 더 큰 그릇이다 라는 걸 자연스레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자개의 귀부가 왕건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왕건은 명주 순식의 귀화 때처럼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을 거고 이에 아자개를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자개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삼국사기 기록은 아자개가 견훤의 아버지이면서 상주 도적의 우두머리로 918년 태조 왕건에게 항복하였다라고 하고 삼국유사 기록의 참조 기록인 이제가기에서는 경명왕 2년 918년이죠. 견훤의 아버지인 아자개가 태조 왕건에게 투항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고려사에 기부했다라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기록이며 더 나아가 삼국유사가 참고하여 작성한 고기라는 책에서는 가보 옛날에 부자 한 사람이 광주 363 북촌 364에 살았다. 딸 하나가 있었는데 자태와 용모가 단정했다. 딸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매번 자줏빛 옷을 입는 남자가 침실에 와서 관계하고 갑니다. 라고 하자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에 꽂아두어라.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날이 밝자 실을 찾아 북쪽 담 밑에 이르니 바늘이 큰 지렁이의 허리에 꽂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아기를 베어 한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나이 15세가 되자 스스로 견훤이라 일컬었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설화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견훤의 아버지는 광주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아자개라는 인물이 상주에 한 명, 광주에 한 명
이렇게 동시대에 살았던 동명이인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훗날 아자게 후손들이 아자게가 경주 이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이씨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견씨를 사용하고 있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견훤의 후손이 아닌 아자게의 후손들, 즉 견훤의 이복 동생들이 남긴 후손들은 훗날 모두 아자게의 성씨가 아닌 큰아버지 견훤의 성씨인 견씨를 이어 쓰게 되었는데, 견훤의 후손들은 황간 견씨와 전주 견씨, 아자게의 후손들은 상주 견씨로 남아 있습니다. 자, 아자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아자게에 대한 기록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그래도 다른 호족들에 비하면 많은 기록들이 있어 2부에 걸쳐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막간을 이용하여 상주에서 밀고 있는 아자게 쌀을 소개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고 역사를 좋아하며 역사를 리뷰하는 채널, 다음에는 또 다른 호족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